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물의 흐름, 명예의 흐름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재물의 흐름과 명예의 흐름을 양간과 음간을 놓고 비교했을 때 얘들도 차이가 나더란 거예요. 육친 상황에 따라서. 자, 양간은 뭐예요? 뭔가 설치려는 기질이죠. 즉 대표성을 뭐로 가지죠? 남자로 가지죠. 남자. 그죠? 그 다음에 음간은 뭐로 대표성을 두어요? 여자를 대표성으로 두죠. 그죠? 그래서 뭔가 성세 기복을 보더라도 양간인 남자는 재물의 흐름도 그렇고 명예의 흐름도 그렇고 약간 굴곡이 많고, 음간은 이게 실용적이란 말이에요. 실용적. 즉 이걸 천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지로 보시면 돼요. 지지로. 지지다. 달이다. 그래서 이거는 굴곡이 적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설치는 사람. 자, 예를 들어서 장이 섰습니다.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은 누굴까요? 장 서기도 전에 자판 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양간이에요. 그죠? 거기에 반해서 음간은 꾸물렁 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이 돼서 손님들이 오네 상황 파악을 다 한 다음에 장을 펼치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더 실속이 있겠어요? 손님도 없는데 장 펴고 있는 사람이 실속이 있겠어요? 아니면 손님 오는 거 보고 장 펴는 사람이 실속이 있겠어요? 이 음간이 훨씬 더 실속이 있다는 거예요. 실속이 있다. 자, 그래서 남자는 양간으로 태어나면 좋겠어요? 음간으로 태어나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 몸이 양으로 태어났으니 음의 간지와 짝지으면 더 좋을 것이요. 여자는요? 그죠? 양간으로 태어난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자는 까불고 설치는 게 좋고, 남자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실속을 다 채웠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각 육친을 만났을 때 재물의 흐름이나 명예의 흐름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재물의 흐름이에요. 재물의 흐름.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일주와 을일주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갑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로 만나죠. 그죠? 자, 을도 마찬가지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 만난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서 양간은 맨 처음에 육친을 뭐부터 만나요? 비견부터 만나고, 그 다음에 겁재, 그 다음에 식신, 상관, 그 다음에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의 순으로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은간은 틀려요. 뭐부터 만나죠? 겁재부터 만난다는 거예요. 겁재부터. 겁재, 비견, 그 다음에 상관, 식신. 그죠? 정재, 편재, 정관, 편관. 그 다음에 정인, 편인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순서는 다 아시죠? 자, 여기에서 차이점이 뭐냐면 양간과 음간의 차이점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과거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천간합 배우셨죠? 양간은 무엇과 짝을 짓고? 재와 짝 짓는다는 거예요. 재성과 짝을 짓고. 음간은 관성과 짝 짓는다. 관성과. 자, 그럼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어야 돼요. 자, 양간은 무엇을 더 잘 쓰겠어요? 재물의 흐름을 더 잘 쓰고. 그죠? 음간은 명예의 흐름을 더 잘 쓰겠구나.
자, 기본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앞에 설명드린 거 이것만 아시면 그 다음은 쉬워져요. 자, 그래서 이제 재물의 흐름을 봅시다. 재물의 흐름. 자, 가.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불러드릴게요. 양간의 경우에는 이제 자, 요걸 5단계로 나눈 거예요. 5단계. 자, 이렇게 5단계로 나눠가지고, 자, 양간의 경우에는 비견이나 겁재 같은 경우는 재물 손재가 있죠. 그래서 1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견에도 1, 겁재에도 1이라는 거예요. 1도 안 되는 0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0. 자, 그 다음에 식신은 이제 4예요. 왜? 양간은 무엇을 잘 쓰기 때문에? 재성과 짝을 잘 찍기 때문에 식신에서는 4. 그 다음에 상관은 뭐예요? 상관은 재물 생산을 하는데 소모지출인자가 많죠. 그래서 얘는 3회나 아니면 5 정도 이렇게 변폭이 있다라는 게 변폭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편재는 5예요. 왜? 재성과 짝을 잘 짓기 때문에 양간은. 그 다음에 정재는 4. 자, 그 다음에 편관은 보통 2 내지 3이에요. 왜냐하면 재물 소모, 관은 재의 설기체죠. 그죠? 그래서 편관 같은 경우에는 폼 잡는 것 때문에 보통 2나 3 정도로 봐요. 자, 그 다음에 정관은 별문안이기 때문에 보통 3 정도로 보고, 편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현금 유동성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1로 보고, 정의는 좀 별문안하기 때문에 2 정도로 보는 거예요. 자, 굴곡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막 노을 춤을 추죠. 그죠? 여기서는 확 올라갈 수도 있고. 자, 이렇게 굴곡이 많이 발생하는 게 양간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음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음간 같은 경우에는 재성을 제대로, 관성을 오히려 더 잘 짝짓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겁재나 비견 같은 경우에는 1이에요. 다 1. 자, 그 다음에 식신이나 상관은 다 3이에요. 3. 식신, 상관 3. 자, 그 다음에 편재, 이는 정재부터 만나죠. 정재에서 4. 편재는 5. 자, 그 다음에 정관은 4에서 3. 여기나 여기. 자, 그 다음에 편관은 2예요. 그 다음에 정의는 2. 그 다음에 편의는 1. 자,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비교가 되죠. 자, 얘하고 얘하고 차이점을 보이십니까? 차이점이. 안 보이십니까? 이걸 왜 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양간은 재물을 따르든 관을 따르든 어쨌든 양의 기운으로 인해서 뭔가 굴곡이 심하고, 앞에 설명, 굴곡이 심한 운세 과정을 겪고, 그러니까 통변을 하실 때 이걸 미리 베이스에 참조해 두라는 거예요. 음간은 굴곡 요소가 덜하다라는 거예요. 덜하다. 그죠? 전혀 이걸 왜 쓸데없는 걸 하는지 하시는 모습들 같은데. 자, 이게 재물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양관. 자, 거기에 비해서 음간은 실제로는 달과 비슷하기 때문에 음간이라는 게 적응성이 잘 강해요. 그래서 웬만해서 음간들이 실속 요소가 있어가지고 바닥을 잘 안 친다니까요. 저처럼 양간으로 태어나면 안 됩니다. 실속이 없어요, 실속이. 근데 그건 제 죄가 아니죠. 부모님이 날랐으니까. 자, 그 다음에 명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명예. 명예의 흐름, 양간 같은 경우에도 명예도 굴곡이 좀 심해요. 자, 비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지로 가면 범인자가 돼요. 그죠? 록은 지도력의 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견일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1이나 3. 1도 될 수 있고 3으로 될 수 있고. 지지에 록을 썼을 때는 3의 명예를 달성하고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겁재는 1. 자, 그 다음에 식신은 2나 3. 근데 보통 2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관은 1. 왜? 상관이 무엇을? 관을 극한다. 그죠? 그래서 상관은 1. 자, 그 다음에 편제는 3이나 4. 4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정제 같은 경우에는 3이나 4. 그 다음에 평관은 4나 5. 그 다음에 정관은 4. 그 다음에 편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관인 소통 인자 때문에 보통 2를 줍니다. 그 다음에 정인은 3.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그죠? 그 질문이 아닌데. 네네. 그 지금 갑이 비견에서 네네. 녹지에서 1에 3이라 그러는데 네네. 어른 제왕지가 비견보다도 더 왕한 그런 기운을 가졌다고 시그널선 그러면은 네, 네. 저기 이가요 그 폭이 더 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겁재니까. 급제라서. 예, 예. 양인이잖아요. 이게 제왕 그래도 겁재는 이게 좋은 거는 다 빼들어가요. 재물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소년기의 겁재를 만나면 재물뿐만 아니라 관운 또한 가져가고 또 이제 부모 덕까지도 빼앗아가는 효과가 나타나요. 겁재는. 무조건 재물에 관해서만 안 좋다가 아니라. 그래서 겁재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좀 많이 낮다고 보시면 돼요. 양인격 우리가 기초반에서 적용해서 양인격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재파, 항마가 아니지, 재파. 그죠? 그에 의해서 이거는 낮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지지록을 세웠을 때 지도자적인 역할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고 양간 12연성할 때 이제 제왕지다면은 꺾이는 자리예요. 항상. 록은 뭐예요? 상승인자죠. 내가 계속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기운은 비록 셀지 몰라도 항상 달이 차면 기웁니까? 안 기웁니까? 기울게 된다라고. 기울게 된다. 자, 거기에 반해서 이제 은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굴곡이 완만하다는 거예요. 완만하다. 자, 겁재에서 1. 그 다음에 비견도 1. 그 다음에 상관도 1. 식신 1. 정제는 편제는 3이나 4. 정제도 3이나 4. 그 다음에 정관은 5. 그 다음에 편관 같은 경우에는 3이나 4. 그 다음에 정인은 3. 편인은 1.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 자체가 어때요? 완만하죠? 굴곡이 이렇게 양간처럼 노후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죠? 책에서는 이게 뒤바뀌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정해서 제가 그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음가는 겁재 비견이 이렇게 거꾸로 만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순서에 보니까 양가는 어딜 가나 명예든 재물이든 굴곡 성패 요소가 다단할 것이요. 음가는 완만할 것이다. 요걸 이제 미리 베이스에 깔고 이제 우리가 팔자 감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양팔통, 음팔통을 안 해드려가지고 이걸 모르시는가. 자, 그 다음에 290페이지 보시면 아까 했던 샘플 명조가 있습니다. 샘플 명조. 그러니까 이런 팔자를 보고 아까 했던 팔자거든요. 자, 아까 했던 팔자인데, 자, 이런 팔자 같은 경우에 이걸 보고서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이 팔자는 편하게 살 것 같아요? 아니면은 힘들게 살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예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배웠으니까, 음간이니까, 아, 이거는 완만하겠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성세기복이 완만하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이 사람이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그죠? 자, 남자는, 자, 우리가 삼합의 운동 결과물을 볼 때, 해묘미는 목, 인, 오술은 하. 자, 요게 다 양을 상징하죠. 그죠? 그 다음에, 신자지는 수가 되고, 사유축은 금이 되어서 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남자가 어떤 걸 많이 가져오면 좋겠어요? 그죠? 요 인자를 많이 가져오면 좋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 팔자에는 뭐가 주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죠? 일간만 이거 음이면 뭐해? 지지가 죄다 양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기획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죠? 바쁘게 사는 사람이라는 게 바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많이 가져와가지고 느려 터진 사람들 보고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다. 이 세상은 이렇게 바쁘게 살아도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천천히 이렇게 넉넉하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밥 천천히 먹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먹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겠다? 느긋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느긋하게 밥을 먹어도. 참고로 옛날에 보면은 우리 과거에 조선시대만 해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구별점이 뭐였습니까? 양반과 쌍놈이었죠. 예? 자, 그럼 걸음걸이를 보자는 거예요. 자, 양반은 바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에 비해서 노비는 열심히 뛰어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다녀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지지 환경으로 봤을 때 남자는 이렇게 음의 환경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게 좋고, 여자는 대신에 반대로 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좋다? 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점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지지 반대편의 해석입니다. 자, 여기서 지지라는 것은 대운의 지지입니다. 대운의 지지. 대운지지 반대편의 해석이라는 게 그 반대편 글자는 내가 취할 수 있다, 없다? 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취할 수가 없다. 자, 그 반대편 해석이 뭐냐면 293페이지 제일 아래쪽부터 들어갑니다. 제일 아래쪽. 자, 비경겁제는 재성활동을 억제하고 금전의 소모 지출.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죠? 비겁의 반대의 글자가 뭡니까? 재성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식상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억제합니까? 관성을 억제하죠.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의 애로, 내지는 자식의 근심 걱정. 여자 같은 경우에는 관성을 남편으로 삼으니 배필의 근심 걱정거리가 됩니다. 배우자의 근심 걱정. 그 다음에
편재 정제는 재성이 무엇을 극합니까? 인성을 급하죠. 그래서 부모의 이념 부조화 내지는 자,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항마라는 겁니다. 항마. 그래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공부는 안 해도 좋으니까 돈만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참고로 돈 많이 들어와도 인성의 극하는 작용이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도덕심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 팔자의 정인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이 들어와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요. 도덕심을 못 버리기 때문에. 인성이 없어야 확실하게 버리고 확실하게 채우겠죠. 자, 그러면서 밑에 여기 294페이지 여기 질문이 좋아요. 질문이 뭐냐면 앞에 팔자 혹시 부인이 김해 김씨입니까? 이 질문을 시작하는데 자, 이 부인의 명조가 김해 김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보통 팔자를 보고서 이 사람이 어디에 살 것인가 요걸 이제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자, 그게 뭐냐면 이 사람 인에 지워버려 가지고 갑진에 자, 보통 요거는 관이 반듯하게 잘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앞에서 뭐와 짝짓는다고 했죠? 관과 짝짓는다고 했죠. 그죠? 이 사람은 짝은 쟤보다는 관이 짝이라는 거예요. 관이 더 우세하다는 거예요. 세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는 곳을 유추해 본다면 어디에 사냐면 관청사.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에 삽니까? 그런 식으로 관과 예쁘게 짝지은 사람들이 사는 곳은 관청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격조가 있는 팔자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아닌 팔자들은 뭐냐면 보통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재성의 성분이나 아니면 식상이에요. 식상. 자, 요것을 보통 주거지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 팔자를 보고서 과거의 텍스트를 보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 사람은 식상을 따라서 식상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상을 쫓아서 사는 곳이 물가나 아니면 배우자가 김해 김씨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책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관과 짝지었기 때문에 관청에 사는 사람이고 그거 아닌 사람은 재성이 뭐예요? 내 활동처잖아요. 내 무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관이 없이 쟤밖에 없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 산다? 시장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장. 그죠? 그 다음에 이것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냐면 식상을 보고 판단해요. 왜? 내 맘대로 하고 살길 좋아하니까. 그죠? 그래서 주거지의 모양이 그 사람 팔자에 따라서 관을 쫓아 사는 사람은 관으로 가는 것이고 재를 쫓는 사람은 재 근처로 가는 것이고 식상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쪽으로 가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곳을 볼 때 뭔가 격이 짜여진 것은 이런 걸 참조를 하고 그 아닌 대부분의 팔자가 식상을 봐서 그 사람의 주거지 모양을 대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지지 반대편 해석이죠. 반대편 해석에서 편재 정제까지 했고 그 다음에 편관 정관이에요. 관은 무엇을 억제합니까? 비겁을 억제하죠. 그래서 일신의 건강 고통 아니면 내가 관을 잘 쓴다면 형제에게 고통이 온다라는 겁니다. 형제의 근심 걱정. 참고로 어떤 사람들 특이하게 형제가 3명인데 3명 다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런 것을 이제 가계를 굉장히 유출을 많이 하다 보면 잘하다가 만 형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태어나지 못한 형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알거든요. 자, 과수원을 한다. 자, 과수원에 보통 나무에 이렇게 막 있으면 열매들이 매달릴 거 아닙니까? 그죠? 열매들이 매달리는데, 자, 여기 하나의 요 부분 가지를 딱 확대 해석했을 때, 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한 개가 열리면 굉장히 탐스럽게 잘 열려요. 그런데 여기에 주렁주렁 매달렸다. 자, 그럼 이게 잘 크겠습니까? 안 크겠습니까? 잘 안 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다 어떻게 해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가 잘 크더라는 거예요. 잘 크더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압력을 해소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보통 보면은 이제 그 만화님들이라든지 애들이 비만이 돼요, 비만.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여기도 여러 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 나뭇가지가 빽빽해져요. 양분을 다 줘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산화제한 돼버리죠. 하나밖에 들어왔습니까? 뽑아내야 되는데 계속 담고 있으니까 비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애들도 뭐예요? 이렇게 나가지고 서로 경쟁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다 잘라버리니까 하나가 똥실똥실하게 커지잖아요. 그죠? 참고로 그 과거 동화를 잘 보시면 자, 흥분의 가족은 절대 뚱뚱한 가족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고로 보통 편관운일 때 빼빼해져요. 편관운이 오면 원래 빼빼해져야지 정상인데 그때 살이 쪄 있다. 이러면 그것도 문제예요. 병으로 옵니다. 병. 자, 그 다음에 편인 정의는 뭡니까? 편인 같은 경우는 식상을 굉장히 극하죠. 식신을. 그죠? 그래서 뭔가 생산 요소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조 생산업 자체가 어렵고 휴직 상태 내지는 팔짱을 끼고 돈 버는 업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식상이 자식이죠. 그러니까 편인운 같은 경우에 자식을 놓기도 힘들고 낳더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낳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세운의 해석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에서 대세운을 해석할 때 중점을 둬야 될 항목이 뭐냐 보시면 대운이라는 게 뭡니까? 계절이요, 큰 환경이요, 주거지라고 보시면 돼요. 세운은 뭡니까? 인물이나 사건 또는 일 이런 것들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해석을 하실 때, 자, 첫 번째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음양을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양. 음양에 따라서 남자가 쓰는 거, 여자가 쓰는 거 다 차이가 나죠. 즉 신자진 사유축. 합에 의한 거예요. 합에 의한 거. 자, 이거는 음이고 이거는 양이고 자, 여기에 따라서 남녀가 쓰는데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더 긍정적으로 쓰고 부정적으로 쓰는지는 바로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가 신자진 사유축 대운을 지나고 있다. 자, 그러면은 니는 과부제라고 맞다라는 거예요. 서방이 있는데요. 그래, 서방 있는 과부. 즉 자기 마음이 자기 몸이 음인데 음의 운을 만났으니 뭔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또 반대로 인호술 해면미 대운을 달리고 있다. 그럼 호랍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호랍.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 참고로 예를 들어서 남자가 양대운이고 여자가 음대운이죠. 이런 식으로 서로 안 좋은 운이 같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 보통 부부의 일도 잘 일어나요. 네, 서로가 못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음대운, 여자가 양대운. 그러면은 오케이예요, 오케이.
서로 좋겠죠. 그죠? 자, 그런데 남자가 음대운이고 여자도 음대운이다. 이러면 어때요? 한쪽이 상쇄를 하는 거예요, 상쇄를. 그죠? 그럼 여자는 양대운이고 남자가 양대운이다. 자, 이래도 남자는 투덜투덜해도 여자가 받아주겠죠. 그런데 남자가 양대운이고 여자가 음대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한탄하면서, 그죠? 못 받아주겠죠. 자, 이때는 X가 돼요, X가. 그리고 요렇게 먼저 음량을 파악하고 두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간지의 자의 부분이에요. 자의 부분. 자의 부분. 자, 이거는 앞 시간에 해드렸어요. 자운을 만났다. 그럼 자라는 괴상을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면 덥다, 춥다? 춥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둡다, 깜깜하다, 더듬는다. 그죠? 그러니까 더듬으니 뭐가 생기고 애정사가 생기고 애정사가 좋고 나쁨 거기에 따라서 기륭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즉 좋은 점, 안 좋은 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지와 자의를 또 해석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육친의 해석을 붙인다는 거예요. 육친의 해석. 자, 참고로 요거는 대운 위주입니다. 대운 위주. 자, 그러면서 이거 제가 계속 해드린 내용이 나와요. 자, 진술충미 대운, 좌우매우 대운, 인신사의 대운. 자, 좌우매우 대운은 어떻게 돼요? 한 가지 뭔가 확실한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했죠. 엄동설안을 떨어봤으니 그때 망해도 확실히 망하고 흥해도 확실히 흥하는데, 자, 그때 망했더라도 확실히 칼을 배운다고 했죠. 먹고 살 길은 생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술충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뭔가 인묘작용이죠. 인묘작용. 그죠? 뭔가 주변에 아픔을 딛고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은 그 전에 제가 계속 해드려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참고로 제가 이거는 다 해드린 겁니다. 다 해드린 거. 317페이지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요 추편은 앞에 반복학습이라서 간단하게 넘어가고